안녕하세요, 시카고의 노예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차는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쉐보레는 지난 6월에 이쿼녹스까지 출시를 하면서 모든 소비자가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SUV의 전 세그먼트 라인업을 한 그런 브랜드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가져온 트래버스는 중대형급을 맡은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출시가 됐고요. 또 올해 초에는 또 한 번의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중대형급의 SUV를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모델은 그 중에서도 올해 초에 한국에 처음으로 선보인 최상위 트림인 하이컨트리 트림입니다. 그럼 어떤 모델인지 빨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카고는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크기부터 살펴보면 경쟁 차종 중에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장만 5m가 넘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초대형 SUV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보다 약 15cm 작은 그런 크기예요. 길이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다가 또 휠베이스만 해도 3m가 넘습니다. 휠베이스가 크다는 건 그만큼 내부 공간이 넓다는 뜻이어서 이 트래버스가 이 공간감도 얼마나 넓은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면부를 살펴보면 전작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릴 마감부나 이 데일라이트의 형태가 약간 얄쌍하게 빠져서 조금 더 좀 날렵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이 그릴의 형태는 이렇게 무광의 브라운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쉐보레의 그 보타이 엠블럼과도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브라운의 무광 그릴은 이 하이컨트리 트림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림별로 그릴의 느낌이나 좀 디자인은 약간씩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램프의 위치는 그 요즘 SUV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하단에 위치가 되어 있고 그 대신에 그 데일라이트 램프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모습, 이것도 좀 특징입니다. 엔진룸도 살펴보겠습니다. 3600cc고요. 6기통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최고 출력은 314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6.8kgm/m 됩니다. 육중한 몸집을 끌고 나가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엔진룸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측면에 한번 서봤습니다. 팔을 양쪽으로 쭉 뻗어도 한참 제 팔이 모자른 긴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좀 차가 큰지 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전장이 5m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길이는 5m 23cm입니다. 얼마나 그 옆에서만 보더라도 중압감이 느껴지는 그런 큰 크기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감싸고 있는 크롬 몰딩이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하단에 이 문 쪽에 하이컨트리라고 이렇게 또 최상위 트림을 나타내는 그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타이어는 20인치 알로이 휠이 투톤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의 크기는 트림은 달라도 크기는 동일하고요. 휠의 디자인 정도만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면부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리어 램프의 디자인입니다. 그 전작에서는 사다리꼴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 이 모델의 경우에는 이렇게 2단으로 쌓아 올린 그런 모습,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은 이렇게 얇게 빠진 모습이 좀 더 날렵하게 보여지고, 이 육중하고 좀 무거워 보이는 그 준대형 SUV의 그런 이미지를 조금 가볍게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는 이 2.2톤까지 이렇게 끌 수 있는 트레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붙어 있고요. 그래서 카박이나 좀 캠핑을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사이즈도 650ml 정도 나오고, 이렇게 버튼으로 자동으로 내리면
3열을 접었을 때 1636리터 가량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2열까지도 접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2800리터까지 아주 큰 공간이 나옵니다. 2열까지 접었을 때는 성인 2명은 거뜬히 이제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캠핑할 때 안에서 자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 널찍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전석에 앉아봤습니다. 앉았을 때 첫 느낌, 이 인테리어를 봤을 때는 뭐 화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에는 좀 충실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 육각형의 센터 패시아, 그리고 좀 이렇게 작게 들어간 이 디스플레이, 또 이렇게 세로로 디자인이 된 송풍구 등등이 좀 옛날 디자인을 그대로 이제 계승한 느낌이 듭니다. 이 상태로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한번 풀체인지가 된다면은 이제는 좀 신형 디자인을 가지고 와도 인테리어를 좀 새롭게 바꿔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계기판은 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트림별로 좀 옵션이 상이하니까 그 점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디자인을 보니까 이 엔진 게이지는 바늘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는 디지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이렇게 접목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준대형급 이상의 차를 몰았을 때는 가속력이다 이런 거를 좀 그 차가 받는 힘을 한 번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바늘의 형태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센터 디스플레이도 8인치입니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여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다 이렇게 적용이 된 모습 보실 수 있고, 또 여기에도 중요한 부분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쉐보레에서만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시크릿 박스라고 해서 뭐 귀중품이나 이런 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미국산 차다 보니 미국에서는 좀 차에 그런 도난 사건 같은 게 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숨은 공간을 마련해서 귀중품을 좀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는 이제 공조 버튼이 이제 버튼과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이 카메라 형식의 디지털 룸미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도 불편하신 그런 분들은 이 버튼을 뒤로 젖히면 그냥 일반 거울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의 좀 기호에 맞게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나 아니면 뭐 거울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좀 특이하고 독특합니다. 2열에 앉아봤는데 넓은 그 긴 휠베이스답게 굉장히 그 2열의 공간도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장한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히 좀 넓게 앉을 수 있는 레그룸도 3개 정도 들어가고요. 또 헤드룸도 2개 이상, 2개 반 이상 들어간다 라는 그런 넓은 공간감을 보시면 되겠고, 2열에 앉은 사람들도 뭐 이렇게 에어컨이나 히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공조 장치가 뒤에도 확실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송풍구는 이렇게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3열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3열에 들어가는 것도 큰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운데 터널도 넓은 편이고요. 3열도 굉장히 넓습니다. 앉는데 크게 불편한 점이 없고요. 여기에도 또 이렇게 송풍구가 위에도 있고, 또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구라든지 이렇게 뭐 컵 홀더라든지 이렇게 좀 수납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다. 3열에 앉은 사람들도 충분히 괜찮게 앉아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열에 앉은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이제 2열에 있는 그 문으로 내릴 때가 좀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트래버스는 이 스마트 슬라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남의 도움 없이도 의자를 앞으로 당길 수가 있어서 그 문으로 손쉽게 내릴 수 있다, 이런 또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트래버스를 타고 주행을 시작을 해 봤는데요.
뭔가 차가 커서 그런지 이 차를 감싸고 나는 그런 소음이 조금은 있는 편이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뭔가 약간 귓가에 들리는 그런 소음이 없지는 않아요. 조금 크게 느껴지는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오면서 제가 한번 풀악셀급으로 좀 세게 밟아 봤었는데 그때는 또 엔진 소리가 굉장히 세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차체 자체에서 나는 소음이 좀 다른 모델들보다는 조금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 차체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제 기능들도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작에서 가장 크게 지적됐던 부분이 주행을 할 때 양쪽으로 좀 울렁울렁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좀 울컥거린다? 아니면 좀 물컹거린다? 이런 그 주행 질감을 호소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런 단점을 좀 보완을 해서 지금은 방지턱을 넘을 때도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그런 주행 질감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제가 타는 중에 뭔가 뭐 울렁거림 같은 거는 크게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그 전작에 비해서는 서스펜션은 조금은 단단해지고 조금 안정적이게 바뀌었다. 그래서 좀 더 나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약간 이게 들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쪽에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이 좀 그대로 전해진다 할까? 아니면은 이제 바깥에 그런 공기 소리? 바람 소리가 조금 더 그 전에 제가 탔던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느껴져서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뒤에서도 밖에 소음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 정숙성에는 신경을 조금 덜 썼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아마 미국 차라서 미국은 워낙 또 땅덩이가 넓고 도로가 또 한국보다는 한산하기 때문에 소음에는 크게 그 중점을 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트래버스에는 통합 트랙션 모드 셀렉트 다이얼이라고 해서 이쪽 이 콘솔 앞에 보면은 다이얼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륜과 사륜 구동을 이렇게 다이얼로 조정해서 노면의 상태에 맞게 운전자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륜 구동은 좀 오프로드 모델이나 약간 좀 험지에서 이제 활용을 하면 그런 좋은 그런 모드고요. 전륜의 경우에는 도심운전 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에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2륜 전륜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4륜으로 제가 조절을 해 볼게요. 네. 그러면 AWD라고 이렇게 깜빡깜빡 표시가 나면서 4륜으로 바뀌는데 안 그래도 차가 크고 좀 무거운 느낌에서 조금 더 좀 하체가 좀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앞바퀴 굴림에서 네 바퀴가 전체로 다 굴러가는 그래서 이제 그 차체를 지탱을 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나 싶고 이런 거는 이제 뭐 가파른 오르막길이나 아니면은 뭐 좀 지면이 좀 일정치가 않은 그런 곳에서 힘있게 좀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산지나 뭐 그런 좀 자연 환경에 갔을 때 유용하게 이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네,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이얼을 돌렸을 때 이제 아주 한 번에 막 잘 알아듣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반응이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 요새는 신차들이 다 이렇게 좀 터치로 한 번만 살짝만 터치를 해도 다 잘 이렇게 버튼이 알아먹는 그런 수준이라면 요 지금 트래버스에는 반응 속도가 약간 느리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구나 약간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번에 이제 제가 이코노스 탔을 때 기자님께서 한번 설명 주셨었는데 일단 쉐보레 차량의 특징이 그 노면의 질감이 잘 안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한번 해주셨거든요. 근데 트래버스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코넉스 탔을 때는 휠이라든지 아니면 차체가 좀 쿠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뭔가 좀 폭신폭신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좀 주행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래버스도 뭐 같은 또 형제차다 보니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또 승차감이 한결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앉아서 주행을 할 때는 뭐 제가 카니발도 타봤지만 카니발도 굉장히 승차감이 그래도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그 정도로 좀 괜찮은 이 앉았을 때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이 느껴진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 차로 여행을 많이 다닐 거잖아요. 아무래도 뭐 출퇴근도 하겠지만 이 패밀리카에 적합하게 그 오래 운전을 하더라도 조금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준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쉐보레의 그런 그 라인업들의 모든 그 차종들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트래버스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조금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조금 욕을 먹었는데 그 이유가 가격대가 있는 반면에 좀 필요한 첨단 안전 운전과 관련된 기능들이 좀 대거 빠져 있어서 보기 좀 아쉽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4,520만 원부터 시작을 했고 가장 비싼 거는 5,300만 원까지 했는데 경쟁 차종에 비해서 높은 가격에 비해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좀 반자율 주행에 관련된 기능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이 준대형급의 차를 타는데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의 기능은 기본으로 장착이 되었고요. 또 상위 트림으로 가면서 햅틱 시트라든지 좀 안전과 관련된 아니면 좀 편의성과 관련된 사양들을 대거 탑재를 하면서 이제는 좀 운전자도 편안하게 뭐 주행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로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괜찮다라는 뭐 그런 장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유지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차가 조금 약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간 배기량으로 측정되는 자동차세가 뭐 한 연에 9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게다가 또 연비도 크게는 좋지가 않습니다. 복합 연비가 8.3km 정도 됩니다. 펠리세이드보다 한 1km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트래버스의 경우에 뭐 펠리세이드보다 한 200kg 정도 더 무게가 나가서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트래버스 같은 준대형급의 차를 이제 고르는 분들은 뭐 여행을 간다든지 캠핑을 간다든지 그런 좀 아웃도어의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좀 장거리 운전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자주 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연비가 좀 낮다는 거는 좀 유류비 걱정과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요새 기름값도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굉장한 약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펠리세이드나 트래버스 둘 중에 어떤 차를 선택하는 게 좀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펠리세이드도 한번 타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두 차를 놓고 봤을 때 네. 실제 운행했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 딱 하나만 기자님께서 찝어봐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다른 건 다 둘째 치더라도 이 트래버스의 큰 공간감만큼은 굉장히 큰 장점이다. 요것만 봤을 때는 이 트래버스를 추천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준대형급 차들을 이제 끌고 다니는 분들은 이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여행을 다니면서 짐을 싣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은데 펠리세이드보다 23cm가 그 전장이 깁니다. 또 그 크다는 카니발보다도 7cm가 커요.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도 이렇게 큰데 또 직접 이렇게 타보면 아, 진짜 카니발만큼 오히려 카니발보다 더 큰 좀
넓은 공간감이 굉장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공간이나 이런 좀 널찍한 그런 차들을 원하는 분들은 트래버스가 굉장히 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쉐보레 트래버스와 함께 봤습니다. 쉐보레 특유의 탄탄한 주행감과 또 넓은 그 공간 활용도까지 더해져서 팰리세이드, 더 나아가서는 또 카니발까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훌륭한 패밀리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좀 미국차스럽게 약간 좀 최신차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좀 올드한 내부 인테리어나 기능들은 조금 아쉬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트래버스의 기본 트림은 5,567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오늘 탄 하이 컨트리 트림 최상위 트림은 6,525만원입니다. 페이스리프트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그 수입차 중동급의 경쟁 차종들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가격은 그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수입차 중에서 중대형급의 차량을 고르고 계신 분들이라면 트래버스가 좀 적합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모델이 있으시면 저희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 노엘이가 언제든지 씩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